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방실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기자님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설레이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수입차 홍보를 맡았던 대리 시절이 그리 오래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이렇게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신임 대표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는 신차를 소개하거나 또 중대 발표를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활발하게 기존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에게 스텔란티스 코리아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신임 대표로서 첫 공개 석상인 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갈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전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차 브랜드로 자동차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근무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수입차 시장으로 돌아가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2015년도에 수입차 업계를 떠나서 국내 제조사로 옮겼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수입차 춘추 전국 시대를 보냈던 2015년 디젤게이트 이전의 자동차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73%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최근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나머지 국산 브랜드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죠. 우연히도 2015년 런칭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활약은 수입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4개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외하고 국내 브랜드들이 또 다른 대중 브랜드들이 수입차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든 결과가 그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독삼사 또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지프나 후조 브랜드는 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국내 자동차 시장은 도전과 기회가 뒤섞여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SUV의 판매량이 약 9% 성장하면서 SUV 선호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21% 성장하면서 전동화 트렌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차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가격 또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입차의 문턱은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TV,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해진 OTT가 전통 방송 매체를 대체하고 있듯이 소비자들의 취향은 더욱 세분화되고 또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갈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개성 넘치는 두 브랜드가 이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비단 수입차 고객뿐만 아니라 국산차 고객들에게 더 한 발짝 다가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약 54%의 지프 고객과 약 48%의 푸조 고객, 스텔란티스 합산 평균 50%의 고객들이 국산 브랜드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고객들의 구매 선상에서 고려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제네시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자랑스럽게 느낄 만큼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디자인과 첨다한 편의 장치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지프와 같이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의 디자인과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구동 성능을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SUV를 원하시는 고객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지프 구매 고객 중에는 구매 고려 모델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비교한 고객들이 1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푸조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객의 12%가 르노 자동차를 소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디자인과 쫀쫀한 핸들링이라는 프랑스 자동차만의 특징을 즐기는 기존 르노 고객들에게 푸조 브랜드의 감성 역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르노 자동차가 판매되길 바라며 더불어 푸조도 동반 상승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등을 노릴 것인가? 올해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강화입니다.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부터 판매 정책, 또 사후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됩니다. 올 한 해 전략적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고객들이 사고 싶은 차, 또 딜러들이 팔고 싶은 차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가격 안정화여야겠죠.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화 등을 이유로 잦은 판매 가격 변경, 그리고 들쑥날쑥했던 할인 프로모션이 고객의 구매 결정을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가격 정책으로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오늘 살까, 내일 사야 될까 고민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할인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자제하고 수익을 통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구매, 서비스 경험과 좋은 중고차 장가 유지의 혜택을, 또 딜러에게는 건강한 비즈니스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격 안정과 더불어서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우리금융캐피탈과 새로운 금융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는 목표 아래 공격적인 금융 상품을 설계해서 올해 4월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이자 할부 상품부터 시중 금융 상품보다 매력적인 1에서 4%의 이자율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가격 정책과 더불어 고객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저희가 매달 실제 구매 서비스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점수가 매우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지프 브랜드의 서비스 예약 대기 일수는 수입차에서 두 번째, 수입차 평균 대비 4일이나 빠른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푸조도 현재 메가리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평균 정도의 예약 대기 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센터 확충, 원활한 부품 수급과 적절한 부품 가격 책정, 테크니션의 숙련도 등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비스 센터 확충 관련 지난해부터 도입한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의 컨셉으로 고객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니라 지프와 푸조 두 브랜드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서 고객이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하고 딜러는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원주와 광주에 2개의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 전시장과 1개의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 서비스 센터를 원주에 오픈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9개의 전시장과 10개의 서비스 센터를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로 전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전기차의 대중화에 앞서서 서비스 센터의 인프라가 그 속도에 맞춰 전환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앞서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실현하겠다는 스텔란티스의 비전 아래 최신 전동화 기술, 특히 순수 전기차를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 설계의 투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차 진단과 수리가 가능한 레벨 1 서비스 센터를 전기차 진단과 부품 교환이 가능한 레벨 2 E-엑스퍼트 센터로 업그레이드했고, 배터리 수리까지 가능한 레벨 3 E-리페어 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영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으면서 미래 테크니션 양성도 시작한 만큼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브랜드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의 도입은 호흡이 긴 편입니다만 지프와 푸조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지프의 경우 지난해 하위 세그멘트 모델의 부재로 세일즈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프의 SUV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모델들이 향후 국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지프의 순수 전기 SUV 어벤져가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10,000대를 돌파한 동이어 2023년 유럽 올해의 차까지 선정된 콧대 높은 유럽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모델입니다. 어벤져는 지프 B 세그멘트 대표 모델인 레니게이드와 함께 지프만의 감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용적인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프만의 온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면서 지프의 미래 방향성을 담은 C 세그멘트, D 세그멘트 SUV를 국내에 선보여서 더욱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푸조의 경우 올해 브랜드 대표 모델인 308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입니다. 2년 전 308을 런칭했을 때 다양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조의 강점인 연료 효율을 더욱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인 308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모델의 도입을 준비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약속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것, 고객들이 우리 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사고 싶은 차여야 하고 샀을 때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야 하는 차, 또 다시 찾고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고객 경험 마케팅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유와 모험을 갈망하는 지프 팬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SUV의 원조인 지프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조는 2014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이자 자동차 브랜드로서 137년의 오랜 세월 동안 혁신하고 진보하면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저력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 가장 먼저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중 하나로 푸조의 매력을 알아주시는 충성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푸조만의 개성 있는 브랜드 컬처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프랑스 브랜드가 재조명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판매 확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하고 고객과의 만남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전념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새로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다양성을 이끌어갈
지포와 푸조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회사 여러 곳을 봐도 항상 비슷한 모델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판매왕의 판매 대수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몰아주기식으로 판매 대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얘기는 사실 잘 읽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제조사 혹은 수입사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공식적인 그 어워드를 진행을 하고 그걸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서 또 영업 담당들이 영업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워드 그 상패라든지 그런 스페셜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주는데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사에서도 일부 말씀하신 책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징계나 그 행동을 막는 행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액션하는 게 맞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지프 같은 경우 어벤져로 첫 전기차 모델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지프 브랜드 내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푸조가 전동화에 가장 앞서서 글로벌 출시를 이미 진행을 했었고 3008, 5008의 출시를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내에서도 푸조의 전동화도 발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와서 국내 시장과 국내 소비자의 그 기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푸조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전기차를 출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포커스 자체를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의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선을 바꿨다, 변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입차 업계를 여자가 이끄느냐 남자가 이끄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을 가지고 앞선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사실 이전 회사에서 세일즈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세일즈로 움직이는 것이 괜찮을까? 라는 나만의 장벽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장벽을 여성들이 스스로 깰 수 있다라고 하면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그 수입차 업계 리더십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한 그 수입차 업계 여성 리더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와 마세라티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 마세라티가 속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애니얼 리포트를 보면 마세라티의 결과는 별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세라티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별도 운영을 하는 것이 글로벌 정책이고요. 국내에서도 아마도 제가 관할하는 그 비즈니스가 아닌 스텔란티스 코리아 내로 속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화는 이제 화두가 된지 꽤 오래됐고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앱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커넥티비티나 이런 펑션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뭐 나의 차량 점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고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커넥티비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올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스텔란티스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14개의 브랜드가 산하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가 현대모터그룹이 워낙 글로벌리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도 코리아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브랜드의 도입도 열려 있고 말씀하셨던 브랜드들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푸조와 지프 브랜드 이외의 브랜드를 도입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관적인 가격 정책이라는 거는 뭐 할인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재고도 있을 것이고 신차도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모델과 시기와 재고에 따른 그 판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이번 달에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할인이었다가 갑자기 월 중에 500만 원 그리고 월말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이렇게 급속도로 변동이 있는 그 할인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체득되어 있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때가 빠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딜러들이 할인을 적정하게 해줘도 비즈니스가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어떤 딜러가 할인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가격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또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정책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지만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방향과 우리 브랜드 모두가 나가야 될 전략을 공유하고 또 동감을 얻는다면 저희가 굳이 그거를 질책하거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이드하지 않더라도 가격 정책은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강화해서 또 고객들이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만한 정도의 상품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온라인 판매 관련해가지고는 오랫동안 저를 오셨던 기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르노에서 QM6를 처음 출시할 때 온라인 온라인 계약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 모델로 온라인에 계약을 추진을 했고 또 일부 모델 같은 경우 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판매는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푸조와 지프 브랜드 같은 경우 경험을 더 해봐야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매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테스트bed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판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되 애플 스토어 같이 고객들이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장소는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보통 한 해의 판매 목표는 그 전해 말에 결정이 됩니다. 대략적인. 그래서 뭐 이제 예산을 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전해 11월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그 이후에 벌써 준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왔을 때는 2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어떤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매달 조율을 해나갑니다만, 지금 현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목표고요. 이렇게 목표를 잡는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제 기반 다지기를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의 판매량을 지속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그 저희 비즈니스와 딜러 비즈니스 모두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준비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기술이 도입될 때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인 그 파인튜닝이 필요로 한데 신차가 글로벌에 출시됐을 때 국내에 출시되는 시점이 항상 조금씩 느리듯이, 물론 국내 시장이 큰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푸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동화가 굉장히 트렌드이고 많은 브랜드들이 전동화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프는 지프만의 독특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SUV라는 또 사륜구동의 강한 그런 모델이라는 이미지 플러스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트렌드랑 가장 잘 맞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즐기는 고객들을 향한 일종의 특화된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푸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기존 모델들과 조금 난 다른 차를 타고 싶어라고 하는 고객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푸조 같은 경우 기존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연비 HDI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만큼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들의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전동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푸조는 움직이되 그 안에서 조금의 독특함 그리고 푸조만의 캐릭터를 담을 수 있도록 전략을 펼 예정입니다. 오늘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서비스 퀄리티 굉장히 이슈죠. 특히 서비스의 인력의 이탈이 가장 그 이슈로 어느 브랜드나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 탑 브랜드가 아닌 이상 계속적인 그 스카우팅으로 인해 가지고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그 서영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이 외에도 다른 그 산학협력을 찾을 예정이고요. 또 테크니션들
테크니션들의 모티베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테크니션들 중에서 상당히 회사의 충성도가 높으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사실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 밑에 직원들이 똘똘 뭉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티베이션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달에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지프에서의 간판 모델인 차가 출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접어들었죠. 지프 랭글러를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대형 SUV를 생각하면 랭글러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랭글러 오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각지고 너무 남성적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그랜드 체로키에 대한이 또 있기 때문에 랭글러가 올해 출시한 랭글러가 고객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그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집중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어벤져 말씀드렸고 올해는 그 두 개의 신차가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는 아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지프의 전동화도 역시 함께 꾀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격 안정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이미 한번 인하한 경험이 있고 또 이 경험 인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랐다 내렸다 또 내렸다 이 부분을 반복한 게 아니라 기존 가격을 유지하지만 충분히 고객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집 같은 경우 굉장히 매니아적인 고객을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혹은 그분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집 브랜드를 더 국내 시장에서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핵심 고객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의 판매의 80% 정도가 신규 고객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4x2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 신규 고객들에게 지프의 또 다른 면모 강하고 기름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비 효율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주가 선택된 이유는 원주가 이제 혁신도시로 굉장히 좀 집중되는 주요한 강원권 도시이기도 하고 또 기존 딜러가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를 확대할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선택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에도 다른 곳에도 그 서비스 센터나 전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대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국내 시장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하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과 그 국내 브랜드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시점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